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죠. 주말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정교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기도회처럼 됐다고 하는 그 뒷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기도발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둘러싼 부실복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목장이 금강송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정면 승부 1라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숭례문 국보 1호 해체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호, 2호 이렇게 번호 붙이는 것에 불과한데요. 최고의 문화재여서 국보 1호로 지정했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숭례문 국보 1호 해체론 공감하십니까?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숭례문 국보 1호 해체론 공감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Yes라든가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집계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4.5 메가헤르츠 네, YTN 뉴스 FM입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 준비하겠습니다. 3월 7일 금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속보가 지금 들어온 게 있죠? 네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요 통합신당 구성 방식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조금 전 양측 대변인들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새정치연합이 일단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이후에 여기에 민주당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원래 하던 창당 작업을 중단하고요. 소위 말하는 제3지대 통합신당을 준비를 하되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동으로 신당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 신당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민주당과 합당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요. 공동으로 신당 추진단장과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오늘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요. 오늘은 기존에는 진상조사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네.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진상조사팀을 지휘해왔던 윤갑근 대검찰청의 강력 부장은요.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가 아니다. 이건 진상조사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사실 팀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은 수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런 냉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사를 그렇죠. 수사라고 말을 못하고 진상조사라고만 예. 피해갔다는 거죠. 네. 관련해서 조선족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했던 현장이요. 불과 5시간 만에 깨끗이 치워진 사실을 두고도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금증이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네. 수사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네. 이동통신사에 무려 45일간이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요. 무려 45일간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는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취해졌던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통사들은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 모집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또 임시 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의 명의 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이런 일체 행위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예외를 뒀는데요. 네. 파괴되거나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고요. 그건 허용해야죠. 네네. 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2년 된 거 바꾸는 것은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45일간 영업 정지, 장사 못한다 이거예요. 네, 꽤 큰 조치죠. 혼이 좀 날 짓을 한 것 같군요. 네. 네네.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지금 예정돼 있죠? 네네. 네. 아주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요. 오늘 오전 정부 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요. 의사협회 집단 휴업과 관련 공안 대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병행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어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간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그동안에 협의를 잘 하는 듯 하더니 아직 딱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쪽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요, 어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정당한 주장을 하다가 정부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의사들의 투쟁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센 발언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위험하고 잘못된 의료 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조해서 어제 오후부터요, 사실상 그 새누리당과 복지부, 의사협회 간 최종 협의안이 도출됐는데 네. 막판에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산된 협의안에는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성 등을 평가한 이후에 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보도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힌 건 아니죠. 청와대는 아직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 자리가 비었죠. 그 자리에 누가 후임자를 지명을 했네요. 네, 그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지난 5일 사임했던 유정복 전 장관의 후임으로요. 강병구 제2차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간 인사 스타일로 보면은 한마디로 LT처럼 빠르다 이러면서 예, 좀 인사 스타일이 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요. 강 내정자는 안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조직 내에 신망이 두텁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청문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요. 네, 그건 줄여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유정복 전 장관에게 건넨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그 야권은요, 연일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안전행정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가 선거판에 투입한 것부터 공정성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요.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죠. 예전에는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그 친노를 공격하고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순서였는데요. 이제는 네. 안철수 의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꽃샘추위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답게 도심 곳곳의 교통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동작대교부터 성수까지는 밀려 있습니다. 다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원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시속 2-30km 안팎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이미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도심 안쪽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대로 따라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는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저희 YTN 건물 바로 앞에 숭례문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죠. 아시는 대로 6년 전에 불이 났었는데요. 지난해 5월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것인지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흥수 대목장이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공사 당시에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장이죠. 나선화 청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보 1호 해제론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평우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경찰이 이 숭례문 복원공사에 문제가 없냐 이거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뭐 러시아산을 사용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곳에서 DNA 검사를 했네요. 네. 네. 소나무 DNA 검사를 했더니 국내산이다. 국내산이다. 러시아산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혀내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 DNA 검사로 이 국내산인지 러시아산인지는 밝혀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 더 나아가서 이 국내산 중에서도 금강송이냐. 네. 이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금강송이라는 학명은 원래 없는 거고요. 예. 금강산에 있는 금강 주변에 있는 그 소나무 쭉쭉 뻗은 적송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제 금강형 소나무가 돼가지고 1920년대 일본 학자가 이제 금강형 소나무 했는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금강송 하고 있는 거고 네. 금강송이라는 말도 사실 일제 잔재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소나무 DNA가 약 뭐 100종 가까이 되는데 소나무가 종류가 예. 이거를 DNA를 전부 데이터베이스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소나무 DNA를 감정했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죽은 나무는 예. 죽은 나무에는 DNA 검사가 힘들다. 예. 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발표를 한다면 러시아산 소나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DNA를 조사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DNA가 나왔다 하더라도 러시아산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DNA가 규정이 없는데 네. 왜 러시아산 소나무가 아니라고 발표를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겠죠. 아마도 우리가 의심하는 러시아산 소나무 형태는 잠정적으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뭐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 발표를 못 믿으시는군요. 아니 경찰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국립산림과학원. 근데 제가 이 매체에서 이게 나온 글을 아는데요. 예. 당시에 나선화 청장과 매체를 인터뷰하던 중에 예. 그 중에 이제 나선화 청장께서 러시아산이 아닌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 옆에 그 인터뷰하고 하는 중에 배석자가 네. 갑자기 나와서 무슨 통신사 기자한테 이걸 흘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통신사 기자가 먼저 특종 인양 썼는데 네. 그러면 나선화 청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이 매체 기자는 굉장히 특종을 놓쳤기 때문에 화가 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국보 1호 해제론이 메인 타이틀 제목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런 네. 아주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었죠. 네.
그러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아직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직까지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네. 네, 그 사실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DNA 발표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신흥수 대목장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가요? 12번을 금강송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쉽게 말하면 강원도에 있는 적송 중경묘, 태조 이성계의 이제 시조묘들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그 중경묘하고 영경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나무를 일반 궁궐이나 문화재 건축할 때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벌목하는 거는 굉장히 엄합니다. 네. 엄한데 이 그 소나무를 가져와서 그 광화문이나 숭례문을 쓰기로 했는데, 특히 숭례문을 쓰기로 했는데 12번이 빼돌려졌다라고 했는데 오늘 인정된 건 4번은 빼돌려졌다라고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을 빼돌려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네. 이제 12번에서 4번만 빠졌다. 이미 그 나선호 청장과 인터뷰한 그 매체 기자를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미 이 정권에서 축소 수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네. 그래서 아마 12번이 4번으로 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빼돌려졌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심이 가지만 네. 처음에 12번이라고 했던 것들이 4번만 됐다. 이것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 우리 황 소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어차피 빼돌린 건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4번은 뭐 빼돌려졌다고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신흥수 대목장은 빼돌린 게 아니라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있던 부재를 바꾼 거다.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석연치 않은 게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를 교체했을 때는 관련 당국과 협의를 했었어야죠. 예. 협의를 안 하고 임의대로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석연치 않은 해석. 네. 그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숭례문 공사 때 말이죠. 그 국민 기증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저 안면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기증한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빼돌려졌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면도에 있는 나무 기증하신 분은 본인들의 나무가 사용되지 않았다. 네. 이제 자기는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했고, 신흥수 대목장을 제가 지난해 만났을 때도 이 기증한 목재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쓰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쓰지 못할, 저도 그렇게 믿었었지만 과연 이 나무의 나이테의 어떤 집합력이나 안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나빴는지는 공식적으로 관청이나 전문가들이 합의된 건 없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렇군요. 문화재 복원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이런 겁니다. 네. 문화재 복원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문화재가 사실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렵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공론화하고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는 소중하고 어려운 곳이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접근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지면서 마피아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이 예전에는 100년, 200년 갔던 나무집들이 지금은 10년, 20년 지나면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왜? 면허증 빌려주면서 또 빼돌려야 되죠. 또 부지에 빼돌려야 되죠. 이제 아주 부실의 악순환이 된 게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 복원의 문제죠. 그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더 많이 주는 곳에 네, 좋은 목재라고 해서 또.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쓴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급에서 장인들 대우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대재벌 같은 데서 뭐 한옥집도 짓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을 질 때 어떤 나무를 써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한말에 어떤 집 짓는 원칙이 없어졌을 때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원기둥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네. 우리 조선 말기에는 원기둥이 막 사용되죠. 돈이 있으면 뭐 아무데나 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가 되면
그 원칙이나 이런 기준들이 집 짓는 기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무너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마피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일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우선 네. 이 말씀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국보 1호 그 해제론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호, 2호 뭐 숫자 매기는 거 말이죠. 네, 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년 전부터 국보 1호, 2호 붙이는 걸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전 세계에서 예. 국보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일본도 번호를 매겼다가 네. 일본 국보 1호가 우리 그 한반도에서 넘어간 나무 재질인 방가사유상이어서 아마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국보 1호, 2호는 문화재청에서는 관리번호라고 하는데 네. 관리번호 잘한다고 해서 국보 1호 숭례문이 불 안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보 숭례문, 국보 경복궁, 국보 원각사지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하면 되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요. 국보 1호, 2호는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잔재다. 일본 그 총독 2대 총독이 네. 이 도성을 전부 허물라고 하면서 서대문은 허물고요. 그다음에 남대문하고 동대문도 허물라 그랬는데 그때 보좌관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네. 고니시 임진왜란의 승병인 고니시가 들어왔던 곳이 육로로 들어왔던 것이 흥인지문 동대문이고요. 가또 장군이 들어온 곳이 그 서해안 따라서 남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승전 기념비기 때문에 남겨둬야 됩니다라고 해서 남겨둔 게 일본의 그때 일제 총독부에서 국보 1호, 보물 1호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62년도에 우리나라 문화재법이 바뀌었는데 예. 그때도 일본에서 지정한 순번대를 그대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보 1호, 2호는 전부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이 문화재 행정 쪽에도 그렇게 일제 잔재가 많아요? 사실 문화재보호법 자체가요. 예.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받아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없어졌던 우리 그 전통 기법들 자체가 없어진 것도 일제 영향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10년 전까지부터 기와 찍어온 것도 사실은 모든 문화재에 일본 그 기와를 만드는 프레스 가지고 우리나라 그 건축에 기와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모든 행정부터 실제 어떤 장인들 기술 이르기까지 일제 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2호 그건 없애도 되겠네요. 없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직 해커로 알려져 있죠. 이두희 씨와 함께 이번 KT 개인 정보 유출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YTN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예스와 노에서는요, 숭례문이 국보 1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보 1호에서 1호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숭례문 국보 1호 해제론이라고 하는데요. 해제론 공감하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인터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굶주려 있는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일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오늘의 정답인 이 종목에서 당당하게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종목은요,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선전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뭐 빗자루 같은 걸로 뭐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볼링, 2번 컬링, 3번 레슬링, 4번 달링. 정답을 아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 저희가 5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뮤지컬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단 하나의 매혹적인 존재, 2014년 상반기 최고의 캐스팅,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최대 기대작,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티켓을 총 5분께 드립니다. 3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이거 굉장히 재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선물로 드리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눈을 뗄 수 없이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음악이 또 엄청납니다. 충무 아트홀 개관 10주년을 기념으로 자체 제작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올해 상반기 최고의 캐스팅을 자랑하며 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오는 5월 11일까지 충무 아트홀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선물 드리는 퀴즈 하지 않습니까? 네. 최욱 씨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예. 네네. 계속 하세요. 오늘 퀴즈 말이죠. 네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뭐 빗자루 어쩌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스위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지요. 네. 이 종목의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링자 돌림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라임을. 네. 1번 볼링. 네. 2번 컬링, 네. 3번 레슬링, 네. 4번이 요즘 좀 장난스럽습니다. 달링 되겠습니다. 달링. 달링이 뭐예요, 달링? 예, 그러니까 오마이 달링, 뭐 사랑하는 내 여인, 뭐 그런 거. 이거 찍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힌트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정답을 아시면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누르시고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겠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주 프랑켄슈타인? 네네네. 티켓? 네네. 며칠자죠? 저희가 이제 드리는 티켓은 3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저녁 8시? 공연 티켓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 퀴즈의 정답인 종목 말이죠. 네. 이 종목이 사실은 그동안에 국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그렇죠. 예. 지난 이 소치 올림픽 때, 도쿄올림픽 때 아주 이 국민들의 눈길을 쫙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 좀 설명해 주실 자신 있으세요? 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최욱 씨 가수인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요. 네.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네. 빙판에서 둥근 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스톤. 예, 스톤을 미끄러뜨려서 표적 안에 넣어서 점수를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네. 근데 이 스톤을 움직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빗자루를 이제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 빗자루 아니래요. 예, 그게 이제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름. 네, 부름. 예, 부름. 예,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복잡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빙판 위에 체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가 메달은 따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은메달. 그렇죠. 은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치 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네. 또 장애인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또 장애인 선수들도 참가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 네. 신나는데요? 예, 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예, 소치에서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이제 그 알파인 스키 그리고 크로스 컨트리,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 종목에 우리나라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선수단은요 지난 2010년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오늘의 정답인 이 종목에 참가를 해서 은메달을 획득한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달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이제 지켜보고 응원을 해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께도 아주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저 선물로 드리는 공연 네. 그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배우 라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에는 신뢰감 높은 배우죠. 유준상. 인기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품 해석 능력이 뛰어난 배우 류정한,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이건명이 나섰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표현력을 자랑하는 배우 박은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로 승부하는 배우 한지상이 앙리 뒤풀의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빅터의 약혼 여인 줄리아 역에는요. 팔색조 배우 리사 노래 잘합니다. 네. 그리고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인 배우 안시아 씨가 맡았고요. 그 밖에도 뭐 유명한 배우들이 총 출동하니까요. 네. 정말 그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욱 씨는 출연 안 하십니까? 저 아직 그 섭외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예, 아무리 자, 들어와도 저는 이 프로그램과 겹치면 안 갑니다. 그렇죠. 정면 아주- 승부에 올인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선물로 드릴 아니 오늘 퀴즈 내용 네. 선물 드리기 위해서 금요 퀴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퀴즈 다시 한번 끝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위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지요. 네. 이 종목의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립니다. 1번 볼링, 2번 컬링, 3번 레슬링, 4번 달링. 예, 우리 작가가 이거 굉장히 고심해서 쓴 거거든요. 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자 선정을 해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티켓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공연이죠? 그렇습니다. 앞에 힌트를 하나 주시긴 주셨어요. 달링. 네. 이건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제가? 네, 힌트 하나 더 주시죠. 예, 오늘 첫 대면하는 날 아닙니까, 저랑. 우리 네. 또 진행자님이랑. 네. 진행자님 이제 저랑 첫 대면을 했으니까 제가 또 가수입니다. 네. 그 핸드폰 컬러링 제 노래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도 힌트가 있네요. 컬러링. 네. 예. 그런데 이걸 힌트로 못 알아듣신 분이 계실까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힌트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퀴즈와 선물을 들고 와주신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정면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에서 고객 정보 1200만 건이 유출됐다는 소식 이미 알려드렸었죠. KT는 지난 2012년에도 전산 시스템이 해킹이 돼서 8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KT 관계자들 그때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대체 뭡니까? 정작 보안에는 아니란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객 정보가 털리는 속도는 그야말로 LTE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을 수습하는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네, IT계에서 유명한 프로그래머죠. 이두희 씨 연결해서
KT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어떻게 빼는 건지 그 방법 그리고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두희 씨는 이 전에 이 해킹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아, 네. 무슨 해킹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셨었나요? 아, 뭐 해킹이라면 좀 그런데요. 네. 서울대학교가 전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몇 번 제보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형 블로거 사이트 몇 개를 제가 또 취약점을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서울대학 출신인데 네. 서울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 네, 문제가 있죠.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하셔서 제보도 하시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악용을 요즘- 한 적은 없고요. 아, 다 그렇군요. 신고를 네, 제대로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IT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 프로그래머이신데 네. 이번에 KT에서 이 두 번째 이런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째 보안 유지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 사건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인터넷이 좀 기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네. 예. 그게 원래 액티브엑스로 대표되는 우회적인 보안 방법이 좀 많이 쓰였는데요. 예. 이게 전 세계 웹 표준이 아니고 되게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많이 업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은행에서 뭐 하나 하려면 프로그램 막 대여섯 개 깔고 막 재부팅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외국에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에서 이제 끝장을 보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액티브엑스를 좀 많이 빼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터넷에는 이미 데이터가 많은데 이제 액티브엑스가 빠지고 걸음마 단계인 표준화 기술이 투입이 되니까 예. 취약점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죠. 알려진 네. 거 외에도 정말 많은 취약점이 있죠. 네. 그 표준화 기술을 어떻게 그냥 하루 속히 이렇게 뭐 이 발전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하루 속히 하긴 좀 힘들고요. 네. 진통을 좀 겪긴 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5천만 인구 중에서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들 빼고 저 젊은 어린아이를 빼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형 사고 아닙니까? 네, 초대형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방법 없어요? 뭐 이 방법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취약점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개발자들은 이제 뭐 본인들끼리 3, 4, 5 이제 여기 약하다 여기 약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거를 제보를 거의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예, 제보를 해도 뭐 피드백도 거의 없고. 오. 네, 저도 제가 취약점을 친절하게 알려준 회사가 10개가 넘는데요. 예. 그 10개 이상의 회사 중에서 저한테 피드백을 제대로 준 회사가 진짜 한 곳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태평이네. 네. 완전 태평이네요. 네, 서울대학교에도 제가 보안 신고했을 때도 예. 막 6개월 정도 시간을 끌어서 겨우겨우 고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KT 홈페이지 해킹한 게 말이죠. 이제 파로스바라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걸 사용해서 해킹했다면서요. 아, 그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요. 예. 파로스는 사실 해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웹페이지를 진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진단 프로그램. 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 공격을 시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뭐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돋보기 같은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돋보기 같은 거. 네, 돋보기. 네. 네. 그리고 수백 가지 다른 비슷한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예.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우지가 해킹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말이죠. 개인 휴대전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스마트폰 안에도 개인정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죠. 비밀번호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위험해요? 네,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고 해도 충분히 다 깰 수 있고요. 아, 충분히 다 낄 수 있어요? 네. 와.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여러 자리에서 시연도 좀 했었고요. 아. 네. 우리 이두희 씨가 생각하면 그냥 남의 휴대폰도 다 해킹할 수 있네. 네, 해킹이라고도 그렇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음식점 가서 예. 핸드폰 충전해 주세요라고 맡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의 거실에 있는 컴퓨터는 남한테 맡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스마트폰이 곧 컴퓨터거든요, 요즘엔. 맞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순간 어. 비밀번호 걸려있던 뭐든 상관없이 정보를 빼낼 수는 있어요. 정보 다 나간다.
네,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능성이 높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네, 마음만 먹으면.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할 때는 네. 배터리 분리해서 배터리만 충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좋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비밀번호 다 같이 쓰면 좀 많이 위험하니까 네. 비밀번호는 뭐 적어도 3가지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쓰는 게 좋고요. 비밀번호도 이제 각각 다른 것, 용도에 따라서 네. 다르게 써라. 네. 근데 그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놔야 되겠네요. 그 적어놓는데 남이 보이지 않게 잘 적어놔야죠. 아, 비밀 장소에 적어놔야 되겠네요. 네, 네.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컴퓨터는 불필요하게 프로그램 깔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안 까는 게 좋아요. 백신 정도만 깔아놓고. 아, 그래요? 네, 뭐 쇼핑몰 가면은 막 이거 설치라 저거 설치라 많이 하는데. 네, 뭐 많더라고요. 이거 뭐 복잡해서도 하기 싫을 정도로. 네, 그거 근데 웬만하면 설치 안 하시고 만약 하더라도 바로 지우는 게 나아요. 그걸 하면 어떤데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잘 알 수가 모르는 없다. 경우가. 네. 거기에 뭐 결제 프로그램이라고 말은 하지만 안에 다른 게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조심해서 깔고 나서도 지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국가 전체적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강력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가 간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네. 또 북한도 존재하고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확실한 신고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신고제도, 예.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 너네만 알고 있지 말고 개발자 너네들만 알고 있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신고 좀 잘해라. 그러면 이렇게 뭐 너네 명예도 올려주고 뭐 네. 적절히 보상도 해주겠다. 아, 양심적 고발자들이네. 네. 네. 네, 고발자는 그게- 아니지만 자우전 신고자들이네. 예. 네, 예, 그런 거를 많이 마련해주면은 네. 말해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신고를 하면 되게 귀찮아하고요. 네. 그리고 유관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메일 오고 끝이거든요. 그리고 땡이에요. 네, 땡이에요. 어디서 그따위 답변 보냅니까? 저도 좀 심하게 대형- 얘기하는데. 예? 누구나 알 것 같은 대형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뭐지? 쇼핑몰. 예. 쇼핑몰 제가 얼마 전에 보고도 한번 했었는데 예. 거기서 메일 온 게 그거였어요. 유관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감사하단 네. 말은 꼬박꼬박 또 꼭 써요. 네, 그래서 아씨 내가 왜 얘기했지? 이런 한 문장 들으려고 왜 얘기한 거지? 이런 막 후회감도 막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우리 훌륭한 이 프로그래머들이나 기술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또 상응한 조치들도 하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 한 가지 하셨고 또 더 하시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의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발자들이 생각을 책임감을 가져라. 네. 예. 원천적인 잘못은 모두 저의 친구들이겠지만 개발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네. 네, 보안을 제대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안을 신경 써서 개발했으면 좋겠고 네. 뭐 더 좋다면은 보안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 투자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거는 뭐 두 번째고요. 예. 첫 번째는 그냥 신고제도를 잘 마련해주고 네. 네, 그리고 좀 보안 신경 많이 써주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이 개발자들 주로 이두시 친구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안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일 좀 더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장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